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제가 키우는 식물들이 유독 크게 자라서 그 비법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필로덴드론 파스타짜놈,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알보, 지금은 삭발했지만 엄청 풍성했던 베고니아 스노우캡, 히메 몬스테라, 무늬 보스턴 고사리 등등이 저희 집 대왕식물로 구독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을 크게 키우는 저만의 비법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식물을 건강하고 크게 키우기 위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제때 분갈이 해주기, 물 제때 주기, 적당한 때 비료주기, 최대한 빛 많이 보여주기, 통풍 신경 써주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식물을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식물의 크기가 도통 커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 집 식물이 크게 자라는 이유는 바로 습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습도를 높이세요 이런 뻔한 내용은 아니니까 화내진 마시고요. 일단 습도가 높으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기도 하시고 집안 습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래도 어느 이상 식물이 커지지가 않죠. 제 영상들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저희 집에 가습기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고요. 종종 보여드리는 습도계를 살펴보아도 일반적인 가정집의 습도보다 살짝 높을 뿐 특별히 습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설이 길었습니다. 저희 집 식물이 크게 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식물을 많이 그리고 다닥다닥 붙여서 키우는 거예요. 불과 2년 전, 아니 작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식물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진 않았거든요. 이게 최근 1년 사이에 식물들이 급격히 거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엽식물의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함께 키우는 호접란이라든지 카틀레아 등등의 식물들도 성장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식물은 물과 양분을 흡수해 광합성을 하고 그 결과물로 산소와 수분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기정화 또한 가능해지는 건데요. 식물을 한두 개 키웠을 때에는 방출하는 산소와 수분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런데 이게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면서부터 얘네가 내뿜는 수분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 습도는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아요. 식물들끼리 서로 내뿜는 수분을 뺏어 먹는 건데요. 어떤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내뱉는 수분을 옆에 있는 애가 홀랑 먹고 또 그 옆에 있는 애가 뺏어 먹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습도 자체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식물 스스로 최대한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되니까 성장이 좋아지고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물들은 낮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고 밤에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생육이 다른 식물들끼리도 수분과 탄소를 공유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집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테라리움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단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식물이 거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식물이 늘어나는 만큼 식물 키우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지면서 식물을 조금 더 잘 키우게 되고 결국엔 식물이 커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식물을 크게 키우려고 욕심내지는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신기하고 좋았는데요. 막상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관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뭐든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물 잘 주고 빛 잘 보여주고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식물은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본 요소들만 잘 지켜주시고 욕심내서 식물을 많이 키우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키워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